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월 31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페에다가 간단하게 글로 전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올려드렸으니까 공개 전략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장중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지만 장 마치고 나서 시간 외에 선물이 다시 꺾여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같이 밀려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도 그렇고 계속 경험하는 것처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구간이 만약에 진짜 상승이 유리하고 뭐하다라 그러면 막 매수로 따라붙고 그러고 싶어야 되는데 전혀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기 상승을 해도 상승이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작은 악재나 혹은 부정적인 흐름에도 쉽게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자리에서는 어찌 되었거나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매수를 쫓아가 가지고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인버스를 피했었던 것처럼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그렇다고 굳이 계속 인버스에 매달려 가지고 갈 구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TMF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분 라인에서 또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제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시장에 시달리기 싫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TMF에서 다시 들어가셔도 괜찮다. 라이브 때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대체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여전히 이런 좋은 대체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좀 특이한 흐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매도들이 계속 시행됐을 때 업팅 룰로 시장을 찍어 내리던 그런 매도세가 오랜만에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좀 나오지 못한 모습이었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제 그런 흐름들이 누군가가 또 급하게 매도를 칠 만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뭐 저희도 2차전지를 잡았다가 어 라이브 때도 이야기 드렸죠. 잘렸어요. 컷당했는데 연초부터 기분 좋게 수익폭을 딱 만들어 가다가 순식간에 다시 잘려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럼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짧게 내주고 마는 겁니다. 그 내가 지금 시장이 계속 매도를 막고 있는데 굳이 어렵게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 드리죠. 매수세가 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매도세가 조금만 나와도 금방금방 꺾여서 밀려내리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왜 여기에서 물리게 되면 굉장히 의미 없이 물타기 하다가 연초부터 물려 가지고 계속 버벅거리는 경우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흐름들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 대표적으로 저희가 카페에 이 매수 시그널을 올려드리는데 연초에 올려드리고 계속 못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발생한 종목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제 공개적으로 이야기 드리기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뭐 한 5% 내외 움직였다가 다시 밀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효율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락 파동이 계속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이런 효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고, 어찌 되었거나 이런 방식의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는 거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30분 선물 흐름인데 일단은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서 다시 깨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선물은 이렇게 되는데 종합지수로는 이 자리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깨지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단기 쌍봉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30분을 이탈했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 일봉으로 보면 이런 방식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흐름과 무관하게 지금 시간 외에서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장도 나름 힘을 받으려고 그러면 계속 이야기 드리죠.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속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중심값 위로도 안착하지 못하는 형태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위에서는 추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코스닥 흐름에서도 제가 라이브 때도 이야기 드렸죠. 월요일 흐름에서 이제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코스닥 선물을 순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매도로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다시 그냥 밀려 내리는 흐름이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잘 잡아 가지고 수익을 잘 거둘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밀려 내리면서 다시 손실 전환을 해 가지고 손실을 컷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매도 맞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했었던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이 뒤집혀 가지고 시장이 매도를 불러온다라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 보이는 것들을 인정하고서 물러날 때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고집을 피우게 된다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단가에 잡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좋은 단가인 거 알고 있지만 굳이 시장에 시달릴 이유 없기 때문에 시장을 인정하고서 다시 보는 거죠. 저는 충분히 지금의 구간들이 그래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또 역시나 계속 매도세가 나온다라 그러면 사실 연휴 전에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리바운드 한 폭을 먹으려고 했었던 전략이 조금 더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 방송을 들으시는 가족분들께서도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지금 구간은 내가 전략을 단단하게 해 가지고 줄 건 주고 그다음에 끌고 갈 건 끌고 가는 그런 좀 명확한 선이 굵은 전략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오전 시황과 종목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